며칠 전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셨는데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뜻밖이었습니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간이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유산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밀크시슬 등 주변에서 좋다는 말에 매일 10알씩 넘게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효과는커녕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피곤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간 수치마저 높게 상승한 상황이라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부모님 세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좋다는 말에, 주변 권유에, 광고에 이끌려 영양제를 사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잉 섭취를 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내 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조합해서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전하게 오래 먹을 수 있고 실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영양제 조합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이것저것 드셨던 분들,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까지 이 영상이 그 궁금증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 드릴 겁니다. 어떤 조합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과 무엇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영양제를 꼼꼼히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중요한 복용법을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같이 복용하거나 칼슘을 공복에 섭취하거나 유산균을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조합이나 시간대에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 조합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보다 어떻게 함께 먹을까에 집중했습니다. 고함량 비타민C. 비타민C는 피부 미백부터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까지 다양한 이유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철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고함량 제품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역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간에서 대사 과정에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 복용하면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용량과 흡수율이 뛰어난 형태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좋은 비타민C일까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1000mg 내외로 나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보다 나누어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둘째, 버퍼드 C, 리포점 C처럼 흡수가 뛰어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산성을 줄인 버퍼드 형태가 더 안전합니다. 셋째, 합성보다는 천연 유래 원료로 만든 제품이 더 부드럽고 체내 적응이 빠릅니다. 성분표에서 유래 원료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성분표에 에스코빅 애시드만 단독 표기된 경우는 대부분 합성 비타민 C입니다. 아세로라 추출물, 로즈잎 추출물, 카무카무 등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천연 유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공복 복용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2회에서 3회로 나눠서 섭취하시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위장이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엔 500mg 이하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영양제 조합도 있습니다.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서로의 작용을 보완해 줍니다.
식사 중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연과 함께 복용하면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보입니다. 단, 공복은 피하고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겐과도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과 관절 보호에 기여합니다. 저분자 PC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공복에 콜라겐 먼저, 그 뒤에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섭취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성인, 즉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면역력 저하, 피부 노화, 관절 통증, 만성 피로 등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60대 이상 시니어층의 경우 장 건강 항산화, 골밀도 유지 측면에서도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에는 지금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예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칼슘 및 마그네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단독으로 복용하고 계시지만 사실 칼슘은 반드시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흔히 말하는 변비나 결석 같은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좋은 조합일까요? 첫째,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대1 또는 2대1로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분은 구연산 칼슘이나 말산 마그네슘처럼 유기산 형태로 구성된 제품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 조합이 특히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게 필수적인 조합입니다. 마그네슘은 진정작용이 있어 수면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근육 경련이나 눈 떨림, 이유 없는 불안 증상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도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 한 알에서 두 알을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보다는 식후 섭취가 위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도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섭취 가능 연령대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에 걸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권장드립니다. 50대 이상 여성이나 수면장애 및 잦은 근육 경련이 있는 분들, 골밀도 저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더보기란에는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예시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함량 오메가3. 오메가3요? 눈이랑 기억력에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시력 보호와 뇌 건강에만 국한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메가3의 진짜 효과는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부종, 만성 피로, 그리고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고함량이 중요할까요? EPA와 DHA는 염증 조절, 혈액순환, 부종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가 잘 붓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분들은 저함량 오메가3로는 부족합니다. 체내 염증을 조절해주는 고함량 오메가3는 혈관 내 독소 배출을 돕고 부종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오메가3를 하루 3,000에서 5,000mg씩 한 달 이상 꾸준히 섭취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늘 하체 부종이 심했는데 점점 붓기가 빠지면서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야식을 먹은 다음 날에도 얼굴과 손발이 붓던 증상 역시 크게 개선됐습니다.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확인한 생생한 변화였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오메가3의 숨은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체지방 감소와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2010년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함량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지방 연소율이 더 높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관련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거나 체중 감량 중인 분들께도 오메가3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인 건강관리 목적이라면 EPA와 DHA를 합산하여 하루 1000mg 이상 섭취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혈관 건강, 눈의 피로, 기억력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 용량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종, 염증 완화, 체지방 관리 같은 특수한 목적이 있다면 하루 3000mg 이상이 권장되며 개인의 체중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고함량 섭취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좋은 오메가3는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EPA와 DHA의 총합이 800mg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설명에서 두 성분의 함량을 꼭 합산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IFOS나 GOED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인증은 오메가3의 순도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국제 기준입니다. 셋째, 알래스카 또는 노르웨이산 원료인지도 중요합니다. 청정 해역에서 추출된 원료일수록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낮고 품질도 뛰어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오메가3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식물성 오메가3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물성 오메가3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동물성 오메가3는 주로 어류에서 추출되며 EPA와 DHA가 풍부하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해조류, 아마씨유, 치아시드 등에서 유래합니다. 이중 해조류 기반 제품은 EPA와 DHA를 직접 함유해 동물성 대체제로 적합합니다. 반면 아마씨유 등은 ALA가 대부분으로 체내 전환율이 낮아 보안용으로만 추천됩니다. 특히 미세조류 기반 오메가3는 수은과 중금속 오염 걱정이 적고 비건용으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전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 예를 들어 아스피린, 와파린 등을 드시는 경우라면 오메가3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 역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중 효과로 인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섭취 팁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공복에는 피하고 반드시 지방이 포함된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극대화되며 속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섭취 가능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영양제이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적극 권장드립니다.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40대 이상 중장년층, 기억력과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눈의 피로가 잦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 그리고 체중 감량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은 고함량 오메가3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더보기란에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예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환정성 유산균. 밥은 잘 먹는데 속이 불편하신가요? 변비, 설사, 복부 팽만 등 많은 분들이 그냥 소화가 좀 안 좋은 편이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장내 유익균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유익균이 줄고 나쁜 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산균이 좋다더라는 말에 따라 고르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선택해야 진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방법, 핵심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 포장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유산균은 습기나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개별로 포장된 제품이 생균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균주 구성이 다양해야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 등 서로 다른 작용을 가진 여러 균주가 포함된 제품이 장내 환경을 더 균형 있게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두 가지 균주만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균주 구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한 알 기준 최소 30억 마리 이상 함유된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산균은 섭취하더라도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함량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산균을 섭취해야 할까요? 첫째, 배변 활동 개선입니다. 변비나 설사, 불규칙한 배변 패턴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유산균 섭취를 통해 장 리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 불량 완화입니다. 유산균은 복부 팽만감이나 트림, 소화 속도 저하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를 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유산균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장에는 면역세포의 약 70%가 집중돼 있습니다. 즉,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면역력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유산균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 면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좋은 유산균을 고르기 위한 기준과 그 이유, 지금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섭취 팁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은 기상 직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위산 농도가 낮아 유익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하루 2번으로 나눠 섭취하시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합이 필요한 이유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UCLA 연구팀은 유산균이 뇌의 기억, 감정, 판단을 담당하는 해마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주의력,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우울감과 불면증이 완화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으며 유산균이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유산균은 대부분의 연령에서 섭취가 가능하며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50대 이상, 배변 문제를 자주 겪는 시니어층, 면역 저하를 느끼는 분들께 적극 권장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섭취 시점에 따라 흡수율과 체내 작용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위산 농도가 가장 낮아 유익균이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는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흡수율이 높아지며 비타민C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 부담을 줄이고 흡수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또는 취침 전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한 알씩 하나의 제품부터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점차 섭취량을 늘려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은 아니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처음 복용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영양제는 처음부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복용하기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몸에 맞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용 중 알레르기 반응, 속 불편함, 피부 트러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며 조기에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에 직접 작용할 수 있어 함부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전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오메가3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 중복 효과로 인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체내에서 수산염으로 전환되어 결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병력이 있다면 고함량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혈중 철 수치가 높은 분들, 즉 철분 과다증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분 과잉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산 수치가 높은 통풍 환자분들 역시 비타민C 복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요산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양제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복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복용은 몸에 과부하를 주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양제 조합과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마무리로 영양제별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는 공복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빈속에 복용하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며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혈전약을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변비나 심한 경우에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반대로 과량 복용하면 설사나 폭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저용량부터 천천히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유산균도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장 기능이 민감하신 분들, 예를 들면 평소에도 더부룩하거나 잦은 복통을 겪는 분들은 한 알씩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내에서 수산염으로 전환돼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각 영양제마다 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섭취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진짜 내 몸에 득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한 4가지 영양제 조합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기준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오늘 소개한 조합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고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